한국은 외환위기가 다시 도래할 수 있다. 어떻게 2년반 만에 불안한 나라를 만들어? 정의용, 김현종, 강경화, 애초에 문재인이 다 시킨 거지. You try me? 당신이 나를 시험하는 거야? 우리 국민을 시험하는 거야? 뭐 You try 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뽕평 시작합니다. 지금 지소미아 연장한 거에 대해서 한국이 판정승이냐 일본이 완승이냐 지금 뭐 한국과 일본의 뒷말들이 많은데요. 일본의 신문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그런데 큰 걱정이 있는 것이 일본 신문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오늘자 겐다이 비즈니스, 우리로 말하면 현대 비즈니스 신문에서 보도를 한 건데요. 지소미아 연장은 요거 한자로 써 있으니까 일본의 완전 시합, 한자죠. 완전 시합이라는 건 완전 이겼다는 거죠. 소시대 그리고 한국은 지메츠다. 그러니까 한국의 자멸이다. 이렇게 제목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살이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마사니 시도리 시바이 바로 1인극인 거다. 시도리 시바이는 1인극이거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1인극이겠습니까? 문재인이죠. 이 기사에서 소개하는 건요. 한일 지소미아는 한국 측이 폐기 통고하고 23일 자정에 만료된다고 했었는데 그 직전 6시간 전에 연장 발표를 해가지고 일본 현장이 패닉됐었대요. 일본인들은 몰랐대요. 지금 한국에서 정말 무슨 일이 벌어나고 있는지. 그러나 원래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이 공약으로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했다. 그랬지만 설마 실행할까 하고 실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냥 파기를 선언하니까 놀랬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한국 측이 착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소미아 파기를 일본 측에 통고하고 일본은 거의 무시하고 아무 조치도 지금까지 취하지 않았다. 모든 한국 측이 바로 이제 문재인의 1인 연극 시도이 시바이 이걸로 자멸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우선 이 신문에서는 그겁니다. 각 신문의 사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뭐 한일정보협정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아라. 마이니치 신문은 한일정보협정의 유지는 최악의 사태는 해결됐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소미아 한국 파기 검토는 당연하다. 일본 경제신문은 협정 유지를 계기로 한미일 체제를 다시 나오세요. 다시 건설해라. 뭐 이렇게 쭉 소개를 합니다. 문재인은 공약으로 지소미아 파기를 말하고 있었지만 설마 실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일본의 완승은 한국 언론의 논조를 봐도 알 수 있다. 그래서 한국 언론의 논조를 쭉 소개합니다. 그런 다음에요. 한일 언론 보도 순서, 보도의 순서를 봐도 일본 외교의 승리가 엿보인다.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한국이 막판 지소미아 연장 이런 뉴스가 NHK로 흐른 것은 22일 5시경인데 이것은 한국 정부 발표 6시보다 1시간 빨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한국 측 미디어는 한국 정부 발표 뒤에 6시경에 보도를 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이 1시간 빨리 보도한 거는 일본 정부나 한국 정부의 미디어에 이렇게 흘리는데 미디어의 보도자료 뿌리죠. 그런데 일본이 1시간 더 빨리 뿌린 것은 의미 있는 외교적 승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하는 그것이었다. 패배한 한국 정부는 반대로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발표한 뒤에 뿌리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시차가 난다. 이렇게 이 신문은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이제 거의 퍼펙트 일본의 승리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뒷받침된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만의 외교적 노력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강력하게 압박한 것이 가장 큰 승리의 요인이다. 이렇게 분석하네요. 거기에다가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 WTO 제소를 모두 철회한 반면 일본은 WTO 프로세스가 취한 대신에 한일 대화를 시작하는 거. 요거. 그리고 그 결론은 전혀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 이런 사실만 봐도 일본 측의 거의 퍼펙트 게임 완승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네요.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문제점도 분석하는데 문정권의 본질은 대선 공약에서도 알다시피 지소미아 파기다. 이런 얘기예요. 이번에는 일본을 빌미로 내놓은 것이지만 문재인은 오히려 북한에 바짝 다가서고 스리요리라는 표현을 쓰네. 북한에도 스리요리, 중국에도 스리요리 이렇게 싶어하기 때문에 바짝 다가서고 싶어하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의 뼈아픈 보복이 있을 것이다. 문재인은 바짝 다가가고 싶어해서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했는데 이걸 연장했기 때문에 반대로 중국과 북한에서는 반발이 있을 것이다. 보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발을 또 할 것이다. 중거리 미사일 발사 반복할 수 있다. 북한이요. 이렇게 예측하고요.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 한국의 군사협정 이어기도 물밑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다. 이걸 했단 말이야. 중국과 한국의 군사협정.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하고 요단강 건너가는 건데. 하여튼 이 신문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동안에 이런저런 방법으로 트럼프 정권을 대선에서 언급한 이제 트럼프가 대선에서 언급한 주한미군 철수. 요거를 아주 구체화시키게 북돋고 바람잡고 미국을 한 번 더 해서 몰아내고 싶다. 중국은. 이런 와중에 한국 경제가 지금 최악의 시기라고 말할 정도로 침체되어 있는데 한국의 10월 수출이 14.7% 감소했대요. 전년 대비. 그런데 최대
최대의 수출 상대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지금 암암리에 이렇게 수출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했다. 그런데 지소미아 폐기 안 하면 중국이 더 압박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건 뉘앙스로 지금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1997년 한국의 IMF 외환위기가 재판될 수 있다. 다시 도래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네요. 중국이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이래서 또 미국도 보복하고 이래서. 그러니까 일본 겐다이 비즈니스에서는 그거죠. 일본의 완승인데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문재인은 지소미아 파기를 대선 공약에서부터 넣고 있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가까이 가려고 아주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파겠다 안심하기는 이르고 북한과 중국의 이제 압박이 있을 것이다. 반대로 그렇게 되면 한국은 외환위기가 다시 도래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 기사를 쓰고 있네요. 걱정이네요. 이건 뭐 우리가 늘 얘기한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번 연장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일본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기사를 보겠습니다. 문예춘추죠. 우리로 말하면 문춘의 온라인판인데요. 지소미아가 제목 보시면요. 지소미아 유지란 한자 나오죠. 소래대모 그렇더라도 그래도 문재인 정권과 아메리칸이 미국의 기리스테라레로 잘릴 운명이다. 기리스테라레 미국에 잘릴 것이다. 그리고 모하야 더 이상 고가 도시대 토세이가 도레떼이나이 그건 뭐냐면 국가로서 토세이 통제가 취할 수 없다. 통제를 취할 수 없다. 제목이 끔찍하네요. 지소미아가 유지돼도 문재인은 미국에 잘릴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국가로서의 통제를 취할 수 없다. 이게 문춘 온라인 분석이네. 12월호예요. 우리 말하면 월간 조선 뭐 이런 거 같은 신문인데 잡지죠. 잡지 월간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이제 이걸 소개하네요. 서울에 있는 대사관저에 수십 명 미 대사관저에 수십 명 또들이 난입하고 경찰은 그거를 그냥 사달이 넘는 것을 방관하고 그리고 주한미 대사가 표적이 된 거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2015년 3월에 리빠또 여기 또 리빠또라는 표현을 하네. 리포트 대사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 미국 발음 죽여. 리빠또 대사 칼을로 개안에 습격당해서 중상을 입은 거 그리고 80반을 꿰맨 거 이런 걸 소개하면서요. 이러한 사태는 미국 측에 큰 위기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가족조차도 반미 조직에서의 잠재적인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미 2017년 한반도 위기 이후에 상당수의 미군 가족을 한국에서 철수하고 있다. 그렇지만 남아있는 가족에 대해서는 피난 훈련을 치밀하게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게 미국 인도태평양 군 관계자가 이렇게 인터뷰한 겁니다. 지금 일부는 주한미군 가족을 철수시켰구나. 야, 이게 보도에 우리 안 나오고 있었잖아요. 일부 한국에서 철수시켰대요. 주한미군 가족을.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가족에 대해서도 피난 훈련을 검토하고 있다네. 그리고요. 지켜야 될 주한미군의 가족만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신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미국은 2021년까지 F-35A 스텔스 전투기를 한국에 40대 판매해 왔는데 동맹국 대사와 그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재인 정권이 군사 기밀 덩어리인 이 최신의 전투기를 미국이 이거 팔아서 되느냐? 미국에서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핵심 정보가 다 넘어가는 거 아니냐? 북한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F-35의 스텔스 전투기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무기 매각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거 팔아야 돼? 이거 접어야 돼? 이거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제목으로 이런 걸 쓰네요. 한국군 군도와 이노치오 와카치 아에나이. 이건 뭐냐? 한국군하고는 생명을 같이 나누지 않는다.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이 한국군하고는 목숨을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소제목을 그렇게 쓰고 있네요. 최신 무기를 공유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거 중지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대폭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비용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 이걸 지금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것은 북한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일까 하고 퀘스천 마크를 다네요. 그렇다고 해도 북한에 그게 이로운 것일까? 이 의문에 대해서 미국 해병대 관계자가 증언한 말을 쓰네요. 해병대 관계자 이런 얘기했네요.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 유사시 발발로 일본의 해병대를 전개해두면 충분히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빠져도 유사시에는 일본에 있는 해병대를 한국에 투입하면 충분히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은 뭡니까? 여차하면 한국 주한미군 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즉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데 따른 위험보다 한국의 주한미군을 주둔시킨 상태로 유지하는데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그건 뭐냐면 한국의 자기네들 그 가족들의 위험 노출되고 주한미 대사 위험 노출되고 그 다음 무기를 한국에 팔았는데 이 무기가 각종 정보 기술의 온산이잖아요. 그게 정보가 셀 수 있고 그런 위험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한다는 건데 난입사건 이후에 어떤 개선책도 보여주지 않는 문재인 정권을 더 이상 국가로서의 통제가 잡히지 않는 인식을 미국은 가지고 있다.
경찰도 그런 불순 세력을 통제하지 못하는데 군이 통제할 리도 없다. 다시 말해서 난입사건, 주미대사관 난입사건, 이것으로 봐서 한국군과는 생명을 나누는 일에, 목숨을 같이 나누는 일에 거부감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도 미국 인도 태평양 군 관계자가 얘기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그 전에 미국이라면 이러한 한국 측의 얼토당토한 처사에도 가만히 견디고 주둔을 계속 밀어붙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은 동맹국이라 해도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서 잘린 모습이 상상된다. 이렇게 쓰네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한국이 잘린 모습이 상상된다. 올해 그 예를 이렇게 듭니다. 올해 10월에 미군이 시리아에서 철수한 후에 터키는 시리아 북부를 쿠르드족 지역에서 군사 침공을 개시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터키에 배치해왔던 전술 핵무기 50발 철수를 즉각적으로 거론했거든요. 그러니까 터키를 강하게 견제한 건데, 만약 이 정도의 전술 핵무기가 터키에서 철수되면 전력 공백화가 일어나고 터키를 둘러싼 정세는 크게 불안정해진다. 이런 미국 측의 태도에 터키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요. 미국이 강한 자세를 가진 배경에는 최근 터키가 러시아제 요격 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하고 미군의 방어 계획이 러시아에 누설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터키는 서방에서 이탈하려고 하고 있다. 서방이라는 건 뭐 미국, 영국, 하여튼 일본 이런 서방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 요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미국은. 미군 관계자 얘기를 따르는데 여기에 보면 터키와 한국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미국에서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적성국과 긴밀히 연결되는 모습을 보이는 문재인 정권과 터키는 복잡한 모습이 상상된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네요. 그러면 미국이 터키에 행동했던 거하고 똑같이 한국에도 할 수 있다. 이런 암시를 주는 거예요. 철수, 보복 이런 거죠. 왜 문해춘추 2009년 12월 호에서 쓴 겁니다. 지금 무슨 정의용이가 뭐 You try me 그랬대잖아요. 일본에. 일본이 아베가 사과해놓고 왜 사과 안 했다고 그러느냐. 그리고 일본이 왜 100% 완전 승리했다고 그러느냐. 한국이 이긴 건데 한국이 판정승했다 이러면서 안보실장이라는 사람이 You try me? 뭐 날 뭐 시험해보는 거야? 나하고 한판 해보겠다는 거야?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정의용이. 지금 안보실장이 그따위 얘기할 때예요. 안보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You try me? You! 정의용 You try me? 당신이 나를 시험하는 거야? 우리 국민을 시험하는 거야? 안보실장이 국민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로 다 지소미아 연장해놓고 뭐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내가 판정승이니 안보실장이라는 사람이 이게 무슨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이따구로 만들어 놓고 일본 신문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걸 제가 소개해드린 거예요. 일본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신문 기사를 보시면. 그런데 자기네들이 이겼다 졌다 이런 얘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 기사에서 뭡니까? 하나는 중국의 보복으로부터 미국의 보복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IMF로 갈 수도 있다.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신문 하나. 두 번째는 뭡니까? 미국은 한국과 이제 더 이상 못 믿어서 목숨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터키에서 한 것처럼 뺄 수 있다. 그래도 주일 미군이 가봐할 수 있다. 목숨을 같이 않는 동맹은 필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정의용 안보실장,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이렇게 만드는 지소미아 문제를 만드는 김현종, 그다음 강경화, 물론 문재인이 다 시킨 거죠. 애초에 선거 때부터 그랬잖아요. 지소미아 파기 식으로 나갔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야, 너 중국에서 왔지? 너 이 새끼. 너 임마 뭐야? 중국이 너 보복해서 뭐 어떡한다고? 너 얘기해봐. 이놈이 앵무새가 입만 뻐끔대면서 이 말을 안 해네. 이게 조국 닮았나 이놈이. 너는 어떻게 될 거야 너는? 야, 너한테 말을 시키는 놈이 내가 그냥 닭도 불안해합니다. 불안해 죽겠습니다. 어떻게 2년 반 만에 이렇게 불안한 나라를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들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황교안 대표 단식에도 우리 힘을 모으고요. 12월 3일 날 선거법 공수처 이거 통과되면 큰일 납니다. 나라가 지금 백척간도예요. 힘을 모읍시다. 뽕평 마치겠습니다.